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2학기 히브리어를 진행하게 될 한사무엘 교수입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도 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비대면이 가지고 오는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도 존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비대면이 가져다주는 장점은요, 이렇게 강의를 녹화를 하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고 잊어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청취할 수 있고 또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교육 환경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강의가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또 교수님들도 이 강의의 퀄리티를 나름대로 조절을 해야만 하는 그런 또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비대면 강의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직접 그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질문을 받고 대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면 질문을 할 수가 없고 또 이 질문을 하더라도 나중에 또 시간이 좀 지나서 피드백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비대면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또 비대면의 단점은 또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학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그 히브리어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어디에서도 그 들어볼 수 없는 시간을 오늘 한번 제가 마련하려고 이 시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뭐냐면 한국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히브리어 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재들에 대한 전반적인 장단점을 언급해주는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책을 사야 되는지, 나한테 맞는 책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이 책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미리 사전에만 알 수 있다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내 수준에 맞는 책도 고를 수 있고 또 여러 책을 또 사지 않음으로써 금전적인 절약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제 그 제한적인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책으로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책들은 제가 가지고 있거나 제가 구할 수 있는 책들이에요. 대부분의 책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제 옆에 책들을 다 쌓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사진을 찍고 또 이 교재들을 다시 한번 훑어 어저께 이제 보았는데요. 책 교재들입니다. 이 책 교재들을 제가 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옆에 잠깐 좀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이제 책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가지고 와 있는데요. 이 책들을 이제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네, 이 책입니다. The First Hebrew Primer, The Adult Beginner's Path to Biblical Hebrew라고 하는 이 미국 교재인데요. 1992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발간된 3판이죠. 3판의 책인데 총 30가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첫 번째 인상은 장점이기도 한데 변화 형태를 잘 시각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히브리어 책들 교재들이 보통은 이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 변화형이라든지 이
변화무쌍한 히브리어의 그 형태를 글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중간중간에 이 글자를 그림처럼 인식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좀 그런 특징들이 반영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좀 요거 그림책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있어요. 이 책을 좀 보면은 뭐 요게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처럼 색깔 구분을 흑백으로 구분을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처음 공부하는 성인들 중에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요건 요런 식으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잘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렇다고 해서 그림이 많은 건 아닌데 글자를 그림처럼 느끼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이고요. 단점은 사용자 편의가 조금 부족하다는 걸 좀 제가 느꼈습니다. 공부하면서 이거 내가 좀 불편하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뭐 이 책을 구하려면 원서를 구하셔야 되는 책인데 나온 지도 꽤 됐고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지는 않고 있는 그런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책은 저한테는 지금 현재 사무실에는 없는데 토마스 오 램딘의 성서 히브리어라고 하는 1996년도에 번역된 이기락 교수님께서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그 책인데요. 총 55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사실은 고급자용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밀한 연습 문제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과마다 이러한 저러한 그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또 번역과 함께 여러 가지 그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처음을 끝내고 중급 이상 또는 고급자 이상으로 가면 이거는 적합한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고급자용으로 분류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공부하시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세밀합니다. 문제들이 너무 세밀해요. 세밀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한 과를 넘어가는 것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과를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과를 숙지하고 그 다음 과를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한 과를 다 숙지하고 넘어가려면 거기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핵심을 엑기스를 파악하고 파악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넘어가다 보면 뒤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또 가물가물하게 되는 그러한 그 책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 책인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해요. 좀 더 심화 학습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켈리의 책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이제 나와서 볼 수 있었던 그 책인데 2000년도에 나와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31과로 이루어진 책인데 중급자 이상의 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굉장히 자세한 부분이 나와 있어서 정말로 공부를 차근차근히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교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두께는 상당히 두께가 있습니다. 페이지로 보시면은 한 460페이지가 이상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장점이자 단점이죠. 문제가 너무 많고 다양해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급자 이상으로, 그리고 좀 더 히브리어를 단단하게, 나의 히브리어 실력을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켈리의
성경 히브리어 교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약간 아직 번역이 완전 한글화가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영어를 위주로 공부하는 연습 문제들이 있어서 이 책은 아직 완전한 한글화가 되어진 교재는 아니다. 물론 이제 설명은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한글로 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연습 문제들이 영어를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히브리어 문법인데, 저는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책은 이제 개정판인데요. 저는 원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판은 1900 몇 년도 판이냐면은, 얘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판이군요. 초판이 2000년 판이고 개정판이 아마 2010 몇 년도에 감리교 신학대학 출판부에서 또 개정판이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은 감신대 교수이신 방석종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중급자 이상으로 분류를 좀 하고 싶은 책인데요. 왜냐하면 이 책은 독일어 교재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방석정 교수님께서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책들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옮겨 놓으신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일에서, 그래서 제가 이 장점으로는 독일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유용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은요, 독일에 가면 한국에서 배우는 히브리어 문법들이 주로 영어를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용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을 공부하시다 보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독일어를 중심으로 독일어 언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글이 나와 있고 가로치고 원래 독일어는 어떤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설명은 잘 되어 있고 개념 정리도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습할 연습 문제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좀 단점으로 들 수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히브리어를 한글로 하나하나 다 입력하신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다. 한글, 아마 원본 파일은 한글 파일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한글로 한글화한 그런 노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책이고, 독일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책이다. 그러나 중급 이상이 보시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독일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주로 같이 보았던 책인데, 에른스트 예니라고 하는 독일 교수가 집필한 Lehrbuch der Hebräischen Sprache des Alten Testament라고 하는 2003년도 판인데,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아마 이 예니 교수의 제자 중에 한국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재에 한국어가 등장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세계 어느 나라의 이 교재를 볼 때도 여기에 한국말이 샘플로 들어가 있는 경우를 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유일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친근했던 건 이 교재 안에 한글 음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른스트 예니는 독일의 굉장히 정통한 교수시기 때문에 이 교재는 굉장히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히브리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고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단점은 이게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면 연습을 좀 하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에 대한 연습 문제가 많지가 않고, 신텍스를 번역하는 문제들 위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초급자, 중급자에게는 조금 아쉬운 점. 그래서 저는 이걸 고급자로 분류를 했는데, 사실 독일에서는 초급자들도 보는 책이죠. 하지만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좀 자세하기 때문에 고급자 또는 뭐 중고급자용으로 분류를 하고 싶은 책입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 Invitation to Biblical Hebrew라고 하는 2006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총 38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책은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 이건 문법책만 있고요. 이 책 말고 또 별도의 연습 문제 책이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하드판으로 되어 있어서 보관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널찍하니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그 도형화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장점인데, 히브리어 책들을 보면 굉장히 무미건조하거든요. 근데 이 그 Invitation to Biblical Hebrew를 보면 중간중간에 도형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다게시 포르테가 있을 때는 거기에 점을 찍어준다든지 그런 거를 그림처럼 도형화하는 그런 그 노력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이거 한 언어 어형의 특징을 그림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그 유용한 스킬을 사용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장점으로 삼았고, 단점은 연습 문제가 별책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책 말고 또 다른 책을 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가격이 비싼 교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초중급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재의 책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캠브리지. 저는 이 책을 이제 구입했던 이유는 캠브리지라고 해서 구입해 봤어요. 도대체 캠브리지에는 어떤 그 교재를 만들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밑에 저자의 이름이 웹스터입니다. 웹스터. 유명한 사전 있죠. 웹스터 사전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에 혹해서 샀고요. 또 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끝에 보시면은 이제 CD가 있는데 CD를 준다는 거예요. 교재를. 그래서 이제 제가 혹해서 샀습니다. 어떻게 안에 보면 이제 컴퓨터 학습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안내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컴퓨터로 공부할 수 있다. 그런데 단점은요, 기호가 너무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히브리어도 복잡해서 힘들어, 히브리어도 기호로 느끼는 그러한 초급자들에게 이건 영어인데다가 영어 안에 있는 것도 다 기호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를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기호를 다시 한번 또 숙지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학습을 하거나 또 자기가 고급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책을 사 보셔도 괜찮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덟 번째는 베이직 비블리칼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변순환 변순복 교수님께서 번역해 주신 책인데, 굉장히 이 변순복 교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교재를 번역해 주셨는데요. 이 교재는 총 36과로 이루어진 교재였는데 초, 중급, 고급을 다 아울 수 있는 책입니다. 장점은요, 각 과마다 그 핵심 요약 정리가 끝부분에 서머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과를 공부한 사람들이 그 과를 마칠 때 이 과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요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각 단원 사이에 그 히브리 사고 방식에 대한 어떤 그 도움이 될 만한 교수들의 간단한 아티클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설교를 할 때에도 굉장히 유용할 것이고 히브리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아티클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번역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히브리어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보통 묵상을 하면 한글로 묵상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묵상하는 책을 제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히브리어를 읽고 설교하는 것과 한글로 아니면 영어로 설교하는 것에 레벨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히브리어를 공부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맛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안내 글들이 각 과마다 있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 교재는 저희 이번 학기 부교재로 제가 선정을 했고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연습 문제에 반영을 해서 수업에 도움을 좀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요, 연습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책에는 연습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책의 원래 책이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 있는 책은 2권짜리 책입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만 따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은 원래 이 문법 책만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연습 문제를 번역을 해서 요거랑 별책으로 같이 한번 교재를 사용해 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조금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연습 문제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변승복 교수님 께서 이거 강의 영상을 보신다면 별책 부록 번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혹시 안 하실 거면 제가 한번 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학기에 이 교재를 자주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9번째 책은 데바림이라고 하는 독일어 교재죠. 이건 제가 독일에서 공부한 교재입니다. 이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Ein Übungsbuch für den Hebräischen Unterricht. 히브리어 수업을 위한 연습책, 이런 제목으로 달고 있는데요. 데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 총 24과로 이루어진 교재이고요. 초중급자들이 쓸 수 있는 책인데, 장점으로는 설명이 간단합니다. 각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간략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책이고요. 단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설명이 간단하니까 그 부연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이 별책, 요 녹색 책을 구입을 해야 하고, 또 하나의 단점이라면 연습 문제가 없다. 연습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한국 사람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연습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게 문제고요. 세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 독일어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책인데, 독일에서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많이들 이 책으로 공부하니까 독일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를 했었던, 또는 저 이전에 히브리어 공부를 했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와이그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히브리어 교수님의 책을 한글로 번역한 구약성서 히브리어 완성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김재관 선생님께서 번역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아마 수정판이 나와가지고 돼 있을 텐데, 이거는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원래 와이그린 책도 굉장히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이 책도 굉장히 번역이 일찍 된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1993년도 판인데 지금은 2012년도 판을 구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책에
특징은 42과로 되어 있고 83항목의 히브리어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 책으로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해를 돕는 자세한 설명이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분들, 특별히 중고급자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도 이 책에서 많은 것을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단점은요, 학습을 위한 연습 문제가 그냥 번역하는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형 변화를 공부하고 학습하려고 할 때는 좀 연습 문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교재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히브리어 연습 문제를 한글로 다 바꿔놨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예, 답이 있는, 한글로 된 답변이 있는 문법책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다. 한글로 히브리어 연습 문제 번역을 연습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책은 총신대학교 그 성지언어연구소에서 출간된 권성달 교수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총 37과로 이루어져 있고 초급 중급자용으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장점은요, 이 최대 장점이거든요. 이 책의 최대 장점은 한국 신학생들을 배려한 교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국 학생들은요, 문법을 공부할 때도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문법의 그 패턴이 다른 나라랑 다르잖아요. 토플이나 토익을 공부할 때도 한국 사람들이 강점을 나타내는 부분은 이제 이 문법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문법적을 분석하고 분해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뛰어나는데, 또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적합한 맞춤화되어 있는, 신학적인 용어로 치자면 히브리어 교재의 토착화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책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수업에 상관없이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리고 초중급자들에게도 적합한 책이고요. 책 구성도 굉장히 깔끔하고 또 중간중간에 설명들도 잘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총신대를 진학하는 그 학생들은 이 성경 언어를 블럭 세미나로 학기 전에 들어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피드백이 반영된 책이기 때문에 한국 신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좀 유용한 책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제가 드릴 수 있는 책이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단점은 변화형의 시각화가 약간 부족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변화형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테크니컬한 부분이 좀 더 반영되었으면 더 좋았을 법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을 제가 표현한 것인데, 좀 도용화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왜 이런 모양이, 왜 이런 형태가 되었는지를 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림화, 시각화를 좀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아마 최고의 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해답이 있어요. 뒤에 해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그러니까 영어로 된 책들의 단점은 그 답변이 없는 교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책은 정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뒤에 해답이 제공되어 있다. 그래서 자가 학습이 가능한, 셀프 스터디가 가능한 한글로 된 좋은 교재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구입한 이유는 이제 총 3권으로 되어 있어요. 교재,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그 다음에 해답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제가 구입한 이유는 오순절 교단 계통에서 히브리어 교재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 리 로이 마틴이라고 하는 분은 오순절 계통의 구약 학자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히브리어 교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샀을 때는 사실은 오순절적인 특징이 반영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샀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공부하는데 오순절적인 특징이 뭐가 있겠어요? 예, 오순절적인 특징보다는 나름대로의 특징이 뭐냐면 연습 문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총 21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 연습 문제가 본문을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번역하는 문제가 아니라 번역하면서 파싱도 하고 어떤 형태가 나오면 왜 그런 형태가 나왔는지 설명도 하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오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예를 들자면 그냥 단답형으로 그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유도식을 써야만 맞게 하는 그런 그 주관식 문제 있잖아요. 그런 책이에요. 왜 그것이 그러한 형태가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네. 그래서 근데도 감사하고 고맙게도 그 해답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자들에게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그 13번째 책인데 Introduction to Biblical to Hebrew라고 해서 히브리어를 잘 쓸 수 있는 교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총 28과로 이루어져 있고 변화형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히브리어에는 규칙성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 책들, 오래된 책들은 그 규칙성을 스스로 발견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 그 얘기는 뭐냐면 힘들죠. 그 규칙을 혼자서 발견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 학교 때 배우고 졸업하면 다 잊어먹는 그러한 과목이 되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변화형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열심히 공부할 사람들은 본인들이 찾으세요라고 하는 교재였거든요. 이제까지 나온 교재들이. 그런데 이 책은 그러한 그 교재들의 단점을 보완한 각각의 그 특징들을 요약해 놓고 도형화해 놓은 그런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고 학습하기에 되게 좋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 보자면 연습 문제가 적고 또 연습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답이 없어. 그러니까는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볼 수 없는. 그래서 이 책은 고급자들이 쓰는 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 학기 우리 주교재이죠. 주교재인 이 푸타토의 구약성서 히브리어 시작하기라고 하는 이 책을 주교재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몇 학기째 계속해서 이 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 책이 초급자에게 적합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점은요.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도형화도 하고 있고 특징들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그리고 책이 편집이 굉장히 널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리지 않도록 책이 잘 구성되어져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자면 이제 구문론적인 설명이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급자들에게 구문론까지 같이 강의를 하게 되면 너무 힘들죠. 히브리어 이 꼬부라진 형태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거기에 또 구문론, 신텍스까지 겸해서 공부를 하라고 하면 많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쳐서 공부를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분들을 배려해서 그러한 것들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네, 구문론적인 설명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또 그것이 이 책의 또 단점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구문론의 설명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책으로 제가 이 책을 교재로 선정한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또 이 책을 번역하신 그 부산 장신대 김정은 교수님은 저랑 독일에서 같이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번역을 또 신뢰하고, 또 그분이 어떻게 번역을 하셨고 또 개정하셨는지, 개정판, 제가 그는 개정판이거든요. 그래서 책에 퀄리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는 거고, 이번 학기에도 교재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 교재로 구입하시고, 나중에라도 그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 학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바로바로 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연습 문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딱 맞는 연습형 문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이 교재에 그 연습 문제를 주로 접하게 되실 텐데, 한번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하기에 알맞는 연습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주문한 책인데요. Basics of Biblical Hebrew라고 해서 2019년도에 그 제 3판이 등장했는데, 이 책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책 중에, 이 책 기억나십니까? 변순복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이 책의 원판입니다. 요 한글로 번역한 거는 2판을 번역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3판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요 3판에 약간의 변화들이 들어가 있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각주 부분에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수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 책과 같은 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요 책을 주 교재로 삼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어서 번역을 하려고 했더니 이 책이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책을 부교재로 삼았고, 또 이 책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연습 문제가 또 이렇게 별도의 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학기에 연습 문제를 이 책에서도 골라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 현재 나와 있는 그 책들의 장점들을 골고루 살린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점이라고 보면 비쌉니다. 히브리어 이 책을 주문하는데 거진 세트로 구입을 해서 그랬는지 제가 한 20만원 넘게 주고 산 책 같은데, 어쨌든 조금 그 처음부터 이렇게 비싼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총 15가지의 책들을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요.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물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좋은 책들을 설명해 드린 것이고,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지 않은 책들 중에도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일일이 다 그 설명을 못했던 것은, 제가 그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그 책의 그 특징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내가 사서 그 특징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책들을 있을 땐 제가 구입을 한 건데, 제가 그 정보력이 부족해서 더 좋은 책들을 리뷰를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있는 책만 좋은 책이고 여기에 없는 책은 나쁜 책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책들을 제가 소개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히브리어 책을 쓰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좀 내 책도 이 책들만큼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책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책을 보고서 그 책도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리뷰를 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5권의 책을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했습니다. 장점과 단점들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할 책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책이죠. 요 푸타토 책과 변순복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요 두 가지 책을 가지고 번역을 할 겁니다. 초급자 또는 중급자까지도 볼 수 있는 책이고, 시각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연습 문제가 골고루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히브리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교재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이 두 책을 여러분들께 주교재와 부교재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교재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히브리어를 이제 한 단계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있지만 이제 이 강의를 위해서는 또 제가 별도의 강의를 영상을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 영상과 이 교재를 같이 병용하셔서 공부를 해 보시면 히브리어가 어렵지 않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실 수 있고, 이번 학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되면 내가 어떠한 책을 가지고 중급자 이상의 책을 내가 혼자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주어지는 그 강의의 분량들을 소화하시고, 또 제가 중간중간에 테스트와 함께 제가 연습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푸는 이 동영상을 또 제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연습을 반복 하시다 보면 히브리어가 나도 모르게 친근해지는 그런 시간이 빨리 다가오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히브리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새롭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히브리어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